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큐레이터 박상현입니다. 동포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전 등록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사전 등록 절차가 없어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거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인적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곧바로 이용이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코리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중국계 등 피해국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건립해 의미가 더 큰 기린비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 건립 1주년을 맞아 도심에서 시민들의 함성이 이어집니다. Japan must apologize. Japan must apologize.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really want. 미국 대도시에는 처음으로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기념하기 위한 행진입니다. Here to honor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memorial, and I salute the strength of the women who survived and are now able to tell the story and have the memorial.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는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건립에 성공했습니다. 기린비 형상에도 한국과 중국, 필리핀의 소녀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건립 1주년 기념식에는 집요한 일본의 방해 공작을 뚫고 기린비 건립에 성공한 한국과 중국, 필리핀계 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위한 노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women are dying. We're all getting older. Japan wants all victims to die and fade away. We will never allow that to happen. Our memorial will stand tall and forever to represent what happened. 저희가 중요한 이 기린비의 목적은 더 중요한 목적은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 인권 문제, 그리고 성매매.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분들 도울 수 있으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민간인들이 건립한 위안부 기린비를 시의 공식 소유물로 승인했습니다. 기념식에는 한글 학교 학생과 학부모 80여 명도 참석해 일제 침략의 역사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오늘 할머니들 기억하러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어린 여자애들이 저처럼 일본 사람들한테 나쁜 일을 당해서 여기 기억하러 왔어요.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서 희망도 좀 있고 그래요. 이번 행사에는 일본 오사카 시민단체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기린비를 문제 삼아 샌프란시스코시와 자매 결혼을 파기한 오사카시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彼らの主張に多くの市民が必ずしも賛成を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위안부 피해 역사를 잊지 않고 후세에 알리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도심 속 버려진 산업단지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는데요. 신소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헬싱키 도심에 있는 거대한 벽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곳은 핀란드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종합예술 공간입니다. How they want. They can come to look around,
They can come because they're curious, they want to talk with artists, they want maybe learn something, some people maybe would like to buy something, so it depends. 벌써 10년째 이곳에서 작품을 만든다는 화가 마리아 씨의 작업실. 노랑과 주황으로 물든 가을을 추상화 기법으로 화폭에 담습니다. 그런 마리아 씨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관람객이 있습니다. Because they are just the paintings are there. So it was very nice to hear her story, why she chose these particular colors, why she's using these colors. 이곳 케이블 팩토리는 원래 한 핀란드 다국적 기업의 공장 부지였습니다. 1960년대 공장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하자 헬싱키시가 부지를 사들였는데요. 지난 1987년부터 헬싱키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술가 개인이나 단체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We are owned by the city of Helsinki, but we work quite independently. We don't get any subsidies o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ith the rent. what our tenants pay for us. 현재 이곳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는 300여 명에 이릅니다. 매년 정기 전시회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수시로 작품 활동도 펼치는데요. 박물관만 3개, 대형 갤러리 11개와 체육시설 등 대형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댄스 스쿨, 밴드 등 현대 대중문화 예술까지 아우르는 것도 볼거리입니다. It's easy to come here. Many buses, the subway or metro comes here and the tram comes here. And you can eat here, you can drink here, you can see modern design and anything. 버려진 산업단지를 되살려 예술가와 시민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되살린 핀란드 케이블 팩토리. 예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가 신규 시장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아시아, 인도와 중국의 대안시장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 아프리카 재단 김기현 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아프리카 재단 김기현 상근 이사입니다. 네, 아직도 아프리카라고 하면 우리에게 멀고 낯선 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런 아프리카의 최근 변화가 놀랍다고요? 네, 아프리카는 많은 우리 국민에게 여전히 생소하고 먼 대륙, 그리고 내전이나 빈곤, 기아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4개나 되는 많은 나라가 위치한 아프리카 대륙에는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는 30세 이하 청년층이 70%를 차지하는 젊은 대륙입니다.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성장률은 연 5%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앞으로 10년간 중국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상위 10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 국가로 꼽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군요. 이번에 설립된 한 아프리카 재단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시작됐다고요. 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 인프라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외교부 아프리카과는 직원 9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8개국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70여 명, 일본의 60여 명과 비교조차 어려운 숫자입니다. 원조 문제에만 한정되었던 기존의 인식을 넘어 다양한 각도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봐야 하고 아프리카와 더욱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아프리카 재단이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으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프리카 시장의 발전 가능성만큼 한아프리카 재단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아프리카 재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아프리카 전문 정부 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상생 협력의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기초로 상호이해 증진, 실질적 교류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청년과 기업, 민간단체들이 아프리카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주요 임무입니다. 우선 아프리카 현지의 최신 뉴스와 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뉴스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별 소개서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들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투자 환경에 관한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젊고 역동적인 아프리카 대륙에 상응하여 특히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아프리카 재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지한 관심에 입각한 협력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아프리카 재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외국인 역할은 대부분 거의 뭐 군인, 경찰, 사업자 아니면 선생님, 깡패. 스케줄도 항상 다르고 네. 또 이제 막 촬영 있을 때도 딱 그 하루에만 찍는 거 아니고 가끔씩 막 이틀, 3일 촬영도 막 쭉 가고. 잡는 스케줄 되게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 근데 우리는 저 아시다시피 여기 낙서가 좀 심하고.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지만 즐거워요? 즐겁죠? 아, 네. 저는 연기할 때는 제일 즐겁고 전 제일 좋아요. 그때 그 순간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약간 참을 수 있는 힘? 우리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살았을 때 연기 말고 요리사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도 요리했고,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에 요리하면 저는 70시간, 일주일에 70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되게 힘들고. 근데 그거는 문제 아니라 약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패션이, 열정 없어졌어요. 하고 싶은 거 많아서 연기할 때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될 수 있고, 뭐 그냥 야쿠자 될 수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저한테 신기해서.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기 때부터 배우 꿈이었어요. 저는 아기 때는 막 선글라스 끼고 엄마한테 사진 막 찍어달라고, 나는 완전 스타다 막 이런 식으로 찍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막 한국에서도 막 연기할 수 있다. 드라마나 TV에서 뭐 영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냥 쭉 일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막 그런 상황 되게 많았어요. 한 3년 전에 이렇게 팔 잡고 일로 와 약간 프롭, 아이템. 너는 사람 아니고 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한국말 이해 안 하는 외국인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외국인 어디 갔어? 외국인 어디냐? 뭐 저기 백인 남자 어디 갔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진짜 옛날에 기분 나쁘죠. 아직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외국인 볼 때는 한국말 못해서 바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는 한국말 못하니까 넌 바보다. 넌 잘 몰라.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막 기분 되게 나쁘고, 저는 한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근데 항상 막 바보라고 생각하고 한국말 못하니까 이해 못했나 봐.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약간 외국인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말투 뭐 그런 말하는 방법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기 부족할 때는 옆으로 코칭하거나 뭐 이렇게 막 되게 좋은 점 엄청 많아요. 저처럼 또 다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던 외국인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친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뭐
엄마는 다른 뭐 부모님 한쪽 한 분은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은 뭐 외국인. 다문화 가족. 네. 이런 사람도 계속 쭉 많아지니까 앞으로 더 외국인 역할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뭐 지금은 뭐 역할 부족하기는 해요. 근데 10년 후에 바뀌겠죠. 지금은 다문화 가족 되게 많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는 뭐 외국인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뭐 한국 드라마나 뭐 K-pop 같은 거 이제 글로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10년 후에 뭐 좋은 외국인 역할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니까 외국인 역할 이런 거 말고 그냥 역할로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교환학생 아니면 영어 선생님 이런 역할 말고 그냥 누구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 누구 뭐 같이 일하는 사람 그냥 평범한 역할로 나오고 싶어요. 대사도 한국말로 하고 싶어요. 영어로 말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미국 갈 때 헐리우드 제 간 꿈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 가면 유명해져도 한국에서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얼마 전에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됐잖아요. 되게 막 테크놀로지컬 쪽으로 되게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진짜 잘 이해해주는 나라, 노력 많이 해주는 나라. 그래서 우리도 파이팅 합시다 앞으로. 나만 아는 한국은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나만 아는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액션스쿨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을 것 같은데? 네, 늦었어요. 갑시다. 즐거웠어요. 갑시다. 자, 일로 갑시다. 자, ladies first. 저는 지금 베트남 생태계의 보고 건저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저섬에는 희귀동물이 수백 종이나 살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1000마리가 넘는 원숭이들이 섬의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호치민 시내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저섬. 건저섬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입니다. 이곳엔 다양한 희귀동식물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섬을 대표하는 동물은 원숭이입니다. 야생 원숭이 1000여 마리가 모여 살아 일명 원숭이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섬 곳곳에서 보이는 원숭이들은 깜찍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귀엽다고 방심은 금물. 원숭이들이 관광객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음식이나 귀중품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Well, I'm here, and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we're all scared of them. They're tiny little things, but you know, they can be kind of vicious here. That hasn't happened yet, but I've been here a few times. Lost my hat, lost my glasses. I don't know why they're like that here, but you know, you got to be careful when you come here.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원숭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저섬. 관광객들에게 재미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건저섬에서 YTN 월드 서혜연입니다.